대한민국 축구선수 하면 누가 떠올라요? 지금 국가대표 주장인 손흥민, 골든볼 최초 수상자 이강인, 아마 이렇게 지금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분을 빼놓을 순 없죠. 얼마나 잘했는지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독일 지하철역 한가운데에 이분 얼굴이 딱 하고 박혀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와, 엄청나긴 했나 보구나 하고. 오늘 제가 소개할 선수는요, 모두가 안 될 거라던 유럽으로 최초로 진출했던 남자, 대한민국이 가졌던 최초의 월드클래스 선수 차범근입니다. 차범근의 유년 시기는 굉장히 빈곤했다고 해요.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이야 화성이 수도권이지만 그때만 해도 전기도 없던 동네였다고 해요. 뭐 당시 대한민국 자체가 워낙 빈곤하던 시절이니까 차범근의 가족만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흔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하는 꿈도 못 꾸고 공도 막 지푸라기 같은 거 칭칭 감아서 맨발로 축구하고 그랬대요. 돌 밟으면 겁나 아플 텐데 천연지압 받으면서 한 거죠. 아무튼 하지만 그런 차범근에게 있었던 게 하나 있었죠. 바로 훌륭한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차범근에게 가난하고 없어도 진실되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 라는 말 한마디가 그를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예시로 그 운동 잘하고 좋아하는 아들이 겨울에는 운동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곤 아버지가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스케이트를 선물했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새벽에 차범근을 깨워서 저수지를 스케이트를 타게 했대요. 훗날 차범근은 이때 생긴 새벽 운동 버릇이 아버지가 준 제일 큰 선물이었다 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엄청난 허벅지를 갖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엄청났냐? 마테우스가 나중에 독일에서 차범근을 처음 봤을 때 허벅지밖에 안 보였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신현이 없었던 건 아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를 시작한 차범근은 축구하려고 서울까지 가서 영도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유니폼을 입기 전에 축구부가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필드하키 선수가 돼서 뛰었는데 이미 마음은 축구로 가 있으니 집중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전학은 가고 싶은데 그때만 해도 전학 가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었다고 해요. 문제가 생긴 거야. 그때 아버님의 헌신이 또 발휘하죠. 차범근의 아버지가 아들의 운동신경 그리고 간절함을 보면서 땅을 쪼개서 판 다음에 축구부가 있는 경신중으로 전학을 보내줬대요. 너의 꿈을 이루라고. 대단하죠? 자, 그렇게 다시 축구를 시작한 차범근은 경신중으로 전학, 경신고까지 가게 됐는데 여기서 축구를 그만둘 뻔했다고 합니다. 왜? 선배들의 엄청난 구타 때문에. 얼마나 심했냐면 1년간 받을 욕을 하루에 다 받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구타당한 이유가 뭐냐? 그냥 너무 잘해서. 그게 다였다고 합니다. 시기 때문이죠. 이때 너무 힘들어서 친구 집에 일주일 동안 숨어 있었대요.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친구는 학교에 갔으니 친구 부모님에게 눈치 보이고 아버지는 땅 팔아서 전학을 보내줬는데 너무 부르자 같아서 결국 차범근은 큰형을 찾아가 집에 다시 들어갔대요. 그러고 축구가 끝났구나 싶었는데 당시 축구부 감독님이 선배를 쭉 세워놓고 니들 한 번만 더 범근이 건드리면 나한테 죽는다 라는 으름장 때문에 간신히 다시 축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승승장구합니다. 청소년 국가대표에 뽑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입학. 결국 1972년 19살의 역대 최연소 나이에 국가대표까지 발탁돼요. 그러면서 점점 한국에서 그의 위상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한 번은 차범근이 외진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계신 분이 자기를 알아봤대요. 그때 차범근은 처음으로 아, 내가 조금은 유명해졌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대표팀에서 자리를 잡을 때쯤 차범근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항상 월드컵이나 올림픽 타이틀이 걸린 대회에서 미끄러지던 대한민국의 주축 선수였던 차범근이 한 방송사가 월요일 밤에 틀어준 서도 분데스리가 편집 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보자마자 마음속에서 움직임을 느꼈다고 해요. 정돈된 푸른색 잔디,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정교하게 축구를 하는 독일 선수들을 보곤 나도 저런 곳에서 축구를 한 번만이라도 해보고 싶다 라는 열망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병역 문제. 그때만 해도 6해공이 각각 운동부를 운영할 때라 해군 축구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공군 참모총장이 차범근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공군으로 오면 35개월 복무 기간을 29개월로 단축시켜줄게. 공군으로 와라 라고 설득했다고 해요. 차범근 입장에서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 그래서 차범근은 바로 오케이를 하고 76년 10월에 입대해서 79년 1월 전역을 약속받고 공군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복무하던 중 차범근에게 진짜 기회가 오죠. 1978년 박스컵에서 대표팀으로 차출된 차범근을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 코치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보고 기겁을 했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선수가 여기 있지? 하고 말이죠. 그래서 경기 후 바로 차범근을 찾아가 너 독일 가고 싶은 생각 없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받자마자 차범근은 역으로 제가 독일을 갈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TV에서만 볼 줄 알았던 분데스리가의 기회가 열린 거지. 그렇게 설마 할 때 차범근의 독일 진출을 도와주던 박동희 교수에게
근데 독일 측에서 제안이 하나 와요. 차범근을 서독으로 데려가서 테스트를 받자. 테스트 도중 원하는 팀이 있으면 입단하면 된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한국축구협회에 알렸는데 당시만 해도 축협은 차범근의 독일행을 반기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이나 일본을 이기려면 차범근이 필요하고 차범근이 독일로 나가면 한국 축구 열기가 식을 것 같아 국부육칠이라며 반기지 않았던 거죠. 지금이야 아이고 답답해 하면서 쳐다볼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A매치 기간에 국대를 뛰어야 한다 이런 조항도 없었으니까 한국 선수가 해외로 나가는 건 축구 영웅이 팔려 나가는 것 같은 느낌처럼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냥 차범근이 사라지는 건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결국 축협이 배려를 해줍니다. 차범근이 월드컵 때는 한국 선수로 뛰고 소속팀은 1년에 한 번씩 방한하는 조건으로 아시안컵 명단에서 제외하고 서독으로 보내줘요. 테스트를 위해서. 진짜 꿈이 이루어진 거죠.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독일 진출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차범근은 떠나면서 내가 좋은 축구를 배워서 다시 돌아와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일하겠다 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어져요. 그렇게 군인 신분으로 12월 말에 독일로 가서 3일 후 오전 10시에 공개 테스트를 딱 진행했거든요. 30분 만에 다름슈타트가 계약 제시를 합니다. 어지간히 잘했나봐. 30분이라면은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큰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전 출장 보장까지 받으면서 다름슈타트와 6개월 계약을 맺고 4일 만에 경기에 나섭니다. 그때만 해도 다름슈타트는 독일 꼴찌팀이었거든요. 근데 10일이었던 보험 상대로 바로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3대1 승리를 이끌어내요. 독일 언론이 난리가 난 거지. 아시아에서 온 이 친구 도대체 누구냐? 라면서 말이죠. 독일은 바로 차범근 집중 보도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6개월 계약이라는 걸 안 다른 클럽들은 그를 영입하기 위해 막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줬다 뺏으면 화나죠. 근데 차범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차범근이 군인 신분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 한국 언론에서 불공평한 혜택이다 라는 말이 형성되면서 차범근을 만기제대 시켜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름슈타트와 데뷔전을 치르고 비자 문제 때문에 잠시 한국에 들어온 차범근이 김포공항에서 바로 군대로 직행합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자기가 꿈꿨던 독일 무대가 눈앞에 있었는데 눈앞이 아니지 실제로 발밑에 있었는데 꿈만 같던 12일을 보낸 차범근은 군대로 돌아가서 딱 한 경기 뛴 보험전을 머릿속으로 계속 복귀하면서 만기 제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병역 문제는 해결됐겠다. 비록 한 경기였지만 독일은 차범근을 잊지 못했죠. 그 사이 다름슈타트는 강등되고 그에게 제일 큰 관심을 보였던 프랑크푸르트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의 독일 진출에 제일 큰 힘을 쏟았던 구단이기도 했죠. 그리고 첫 시즌 만에 12골을 넣으면서 팀을 UEFA 우승을 시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왜 국제시장 영화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팔 게 없어서 독일로 광부랑 간호사 보내고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때 독일에 있던 우리나라 교민들에게 엄청나게 힘을 줬대요. 이게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범근이 골을 넣으면 독일어로 차범근 이게 아니라 한글로 차범근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들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프랑크푸르트에서 날기 시작한 차범근은 부상이 있었던 2년차를 제외하고 리그에서 모두 2자리 득점, 팀 내에서도 최고급 연봉 대우까지 받으면서 진짜 월급급 대우를 받게 됩니다. 추후 프랑크푸르트 역대 베스트 11에 뽑히기도 했고요. 이 정도면 지하철에 얼굴 생길만 하죠. 4년간의 프랑크푸르트 생활이 지나자 구단이 재정난에 휘말립니다. 이때 구단은 차범근을 레버쿠젠에 판매하게 되죠. 레버쿠젠은 성적은 안 좋았던 팀이지만 기업으로부터 스폰을 받았던 구단이라서 돈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레버쿠젠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레버쿠젠은 중위권 팀이었는데 차범근은 여기서 다시 한번 UEFA컵을 우승시킵니다. 재밌는 게 당시 키커즈 평가로 보면 프랑크푸르트 때가 레버쿠젠 시절보다 높거든요. 근데 차범근은 추후 내가 레버쿠젠 시절 때 정말 좋았을 때에도 레버쿠젠 기자들이 영향이 별로 없으니까 저평가받는 느낌이었다 라고 회고한 걸 보면 진짜 전성기는 어쩌면 레버쿠젠 시절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결국 레버쿠젠에서 88년도에 우승을 하죠. 차범근을 영입하고 4년 후입니다. 당시 레버쿠젠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우승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레버쿠젠을 무시받았냐면 UEFA 8강전을 바르셀로나와 했는데 8강전이면 큰 포스터를 만들어서 동네에 붙일만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상대가 안 되는 팀이 올라오니까 A4 용지만한 종이에다가 붙였대요. 그런데 바르셀로나를 꺾었죠. 바르셀로나를 꺾고 결승전에서 에스파뇰까지 꺾으며 우승을 하게 됐다 합니다. 심지어 에스파뇰과의 결승전에선 3대0으로 패배했다가 2차전에서 후반에만 3골을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어요. 마지막 골은 차범근이 넣고요. 이렇게 승부차기까지 간 레버쿠젠은 승리하게 됩니다. 클럽 첫 번째 우승이자 그의 커리어가 완성된 순간이었죠. 어느새 36살의 나이로 점점 은퇴가 가까워지고 있던 차범근에게 하나의 기억이 남아있었다고 해요. 바로 78년도에 재팬컵에 갔었을 때 일본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50명 정도가 모여서 축구를 막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통역한테 물어봤대요. 저 아이들은 무엇이냐라고요. 그랬더니 통역사가 일본은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고 축구 교실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차범근은 딱 하나의 생각이 들었대요. 아, 그럼 쟤네들이 성장한 30년 후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말이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차범근이 독일로 떠나면서 내가 좋은 축구를 배워와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힘을 쓰겠다라는 자신과의 약속 말이에요. 사실 은퇴 후 차범근은 독일에서 코치 제안까지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 축구에게 돌려주겠다, 이 약속 하나만을 위해 차범근은 한국으로 돌아와 축구교실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차범근의 축구교실. 이름도 간단해. 차범근의 축구교실. 어쨌든 감독, 해설위원 같이 결국 한국 축구에 의한 한국 축구를 위해 차범근은 쭉 개척자의 삶을 살게 됐다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에서 10을 가는 것보다 0에서 1을 가는 게 더 어렵다, 이런 말이요.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수많은 월드클래스 선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야 하고 말고요. 하지만 어떤 선수가 나오던 최초라는 단어는 차범근 옆에 붙어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유럽 축구를 선물해줬던 남자, 항상 최초라는 단어가 옆에 붙어있을 남자. 오늘의 주인공 차범근이었습니다.